내 이름은 돌쇠. 이 마을에서 소도 몰고 집도 꼬고 품도 팔며 사는 사람이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나는 꽤 진지하게 믿었는데 요사이 그 밥이 문제였다. 아침밥 한술 뜨기도 전에 속이 미스거리고 점심을 먹으면 금방 가슴께가 더부룩했다. 허허, 이거 배가 고픈 건지 부른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리면 어머니는 장작불에 다시 국을 올리며 말했다. 네 속이 찬 게야. 봄이라고 얕봤다가 바람 맞아서 그런 거지. 너는 속을 금방 식혀. 어멈, 속이 찬 거랑 밥맛이랑 무슨 상관이람. 아버지는 툴툴대며 숟가락을 내려놨다. 저놈은 태어날 때부터 배가 민감했다. 엿도 하루 지나면 체하고 콩나물도 찬 기운 돌면 바로 설사하고.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속이 부대끼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소화가 안 되면 힘이 안 나고 힘이 안 나니 품팔이도 힘겹고 그러니 한숨이 늘었다. 그날도 마을 서쪽 논배미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 등짐을 내려놓고 나무 아래에 앉았는데 지나가던 약초꾼 노인이 말을 걸었다. 이봐, 젊은이. 숨소리가 짧고 얼굴빛이 덜 익은 무 같다. 예? 속이 차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도는 사람은 그렇지. 트림은 잘 나나?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노인은 빙긋 웃었다. 그럼 됐네. 고생하진 않겠어. 잘못하면 배앓이하다 큰 병으로도 가는 거지. 그러고는 등에 맨 꾸러미에서 말린 풀을 한 줌 꺼내 건넸다. 이걸 푸성귀 삶듯 푹 삶아서 그 물만 마셔.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게 하나 있지. 예? 장독대 둘레를 7바퀴 돌아 꼭 맨발로. 해가 기우는 때가 좋아.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왜요? 속이 찬 사람은 밖으로 뺑뺑 돌지 않으면 안에서만 돈다? 안에서만 돌면 헛배가 차지.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었지만 희한하게 그 노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진지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참기름 냄새에도 속이 울렁거렸고 결국 장독대 둘레를 맨발로 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참으로 우습게 생긴 짓을 했다. 마당 장독대 둘레를 맨발로 7바퀴 돌았던 것이다. 나도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초저녁 해가 기울 즈음 어머니는 애가 뭘 잘못 먹었나? 밥 안 먹고 어디가? 하고 물었고 나는 장독대 좀 돌고 올게요 라고 대답했다. 얘가 미쳤나?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 돌고 나니 발바닥이 간질간질하고 속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노인이 준 약초를 푹 삶아 맑은 물만 마셨다. 쌉싸래한 맛에 코끝이 찡했지만 이상하게 싫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밥상을 보자마자 숟가락을 들었다. 밥이 어찌나 찰기가 돌고 곱던지 밥 한 공기를 다 비워버렸다. 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기도 전에 어머니는 두 눈이 동그래졌다. 밥 다 먹은 거야? 예. 속도 편하네요. 와, 별일이네. 뭘 잘못 먹었길래 속이 좋아졌대? 나는 그냥 웃었다. 사실은 약초랑 장독대 덕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또 허튼 짓 말고 장에 가라 소리 들을까 싶었다. 그날 품팔이도 거뜬했다. 논두렁 집단 나르면서도 트림이 시원하게 나오고 땀을 흘려도 기운이 도는 게 느껴졌다. 며칠 뒤 동네 뒷산에서 나무를 하던 춘갑이 형을 만났다. 어이, 돌쇠야. 요새 얼굴이 왜 이렇게 깨끗해졌냐? 무슨 약이라도 먹었냐? 나는 대충 얼버무렸다. 뭐 그냥 좀 걷고 물도 끓여 마시고 그랬죠. 그 말에 춘갑이 형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내가 장독대한테 뭘 빌었나 보다. 나는 순간 놀라서 말했다. 형,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뭘 어떻게 알아? 마을에 소문 다 났다. 밤마다 장독대 돌던 거 맹자댁 애가 봤다잖냐. 그게 소문까지 났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도 좀 돌까 한다.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지만 어딘가 기분이 좋았다. 내가 뭔가 남들보다 먼저 나아진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내가 여느 때처럼 장독대 둘레를 돌려고 했는데 집담 너머로 허름한 도포 자락이 스쳐 지나갔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 있었다. 노인은 그날 장독대 옆에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사람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놀라서 말했다. 어르신 또 오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배 속이 편하니 눈빛도 살아났군. 나는 멋쩍게 웃었다. 정말 덕분입니다. 약초며 장독대며 다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 근데 그건 절반일 뿐이야. 절반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작두콩 몇 알이었다. 이걸 볶아 말려 숭늉처럼 우려 마셔.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을 줄이는 것이야. 말이요? 속이 찬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 가만히 있으면 속도 가라앉지만 쓸데없는 말로 마음까지 뒤집히지. 나는 그 말이 나더러 수다스럽다는 말인지 헷갈렸지만 그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받았다. 노인은 말없이 사라졌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마다 콩을 우려 마시며 지냈다. 며칠 뒤 일이 터졌다. 마을 어귀에 장독대 돌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엔 춘갑이 형 혼자 장독대 앞을 맴돌았다. 다음 날엔 큰형수까지 맨발로 돌더니 그 다음 주엔 서당 훈장님까지 장화를 신고 돌기 시작했다. 장터에선 수근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그 돌쇠네 집 장독대에 복이 든 거래. 7바퀴 돌면 대알이 났고 14바퀴 돌면 천식도 좋아진다나? 헛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급기야 어느 날 아침 내가 장독대 앞에 나가보니 13명이 줄을 서 있었다. 저 여기 순번표 있나요? 저는 새벽 5시에 왔는데 앞에 5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기가 막혀 말했다. 여기는 병원도 아니고 기도터도 아닙니다. 그냥 제 마당이에요. 그러자 누군가 말했다. 허나 돌쇠 자네 밥맛 돌아왔잖아. 그게 증거지. 맞아. 나도 요새 밥맛이 없어. 한 번만 돌게 해줘. 결국 나는 오늘만이라는 조건으로 마당을 내주었고 그날 하루 종일 마당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콩물을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문득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속이 찬 사람은 말이 많다. 마당을 돌며 웅성거리던 사람들, 돌면서도 남 얘기하느라 더 분주했던 입들, 그것도 속의 문제였던 걸까? 그날 이후 마을은 묘하게 바빠졌다. 누구네 장독대가 제일 효과 있냐며 은근한 경쟁도 붙었고 처음엔 장독대 옆을 돌던 이들이 이제는 마을 둘레길까지 만들자고 나섰다. 군장님은 손수 작은 깃발을 세우고 춘갑이 형은 논두렁 지나고 큰 느티나무까지 3바퀴 돌자는 법을 정했다. 누구는 여기에 돌기 전에 속마음은 꼭 삼켜라라는 규칙도 붙였다. 말이 많으면 속이 들끓는다고 하셨던 약초 노인의 말을 기억한 거였다. 나는 마당을 사람들에게 내어준 대신 매일 새벽 첫 돌이 끝나면 약초차 한 사발씩을 데워 내놓았다. 집신 신고 온 이, 맨발로 오는 이, 허리 굽은 노인도 아이 손잡고 온 어미도 있었고 그 모두가 한 그릇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속을 데웠다. 그쯤 어머니가 내 밥을 2공기씩 푸기 시작하셨다. 요새 내가 밥심이 나니까 집안이 덜 쓸쓸하다. 나는 그 말에 속으로 웃었다. 밥을 먹는 게 기운이 나는 줄만 알았더니 기운이 나야 밥도 먹히는 거였나 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당을 쓸다 말고 담벼락 쪽을 돌아봤지만 그 노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도포 자락 하나 남기지 않고 말도 없이 사라졌다. 누군가는 그 노인을 신선이라 했다. 누군가는 장터에서 올라온 떠돌이라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노인은 신선도 떠돌이도 아닌 배 속이 너무 조용했던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요즘도 해가 지면 나는 걷는다. 논두렁 길도 돌고 장독대 둘레도 돈다. 그 길에서 만난 이들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걷기도 한다. 그렇게 걷다 보면 누군가 한마디씩 내게 물어온다. 돌쇠야, 그때 진짜 밥맛이 없었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말한다. 응, 근데 속이 편해지니까 같이 둘러앉아 먹는 밥맛이 얼마나 기쁜 건지도 다시 알겠더라.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 편한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웃음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